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쓴소리가 역사를 바꾼다. 네, 정치철학 대학원 시간입니다. 유튜브 대학원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주변에서 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쓴소리는 참 듣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그 쓴소리가 나의 어떤 정신의 중심을 잡게 해준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태종, 이세민과 위증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증은 목숨을 걸고 300번이나 쓴소리를 했다 그러죠. 네, 10번의 죽음의 위기를 넘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태종 입장에서는 나는 성군이고 중국의 역사상 가장 칭송을 받고 있는 그러한 왕인데 여기에 대해서 쓴소리하고 있는 위증이 때로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던 거죠. 그래서 이 위증은 처음에 이세민의 형 이건성의 책사였죠. 그러니까 이건성이 이제 황태자 자리에 있는데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이세민이 야망이 있고 그리고 문제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으니까 제거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했어요. 하지만 이건성은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그걸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세민이 이제 결국에는 이건성을 제거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위증을 잡아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죠. 내가 이간질을 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지 않았느냐?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죠. 그때 위증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황태자께서 내 얘기를 들으셨다면 오늘의 이 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바른 얘기를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민은 지금부터 내 곁에서 직언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둘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위증은 끊임없이 쓴소리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당태종 뭐 황제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부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봉선대례해서 이제 천제가 되는 거죠. 천제. 하늘에서 인정한 황제가 되는 봉선대례를 집행하려고 할 때에도 위증은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해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니 모두가 다 막 대단하십니다. 뭐 하늘의 황제가 되셔야 됩니다. 막 이러고 있을 때 아직은 아닙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고 곳간에 먹을 것이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돈과 예산을 들여서 한다라면은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취소하게 됩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계속 쓴소리하고 내가 진짜 나를 위해서 큰 뭐 황궁을 짓고 싶고 이런 것도 쓴소리하고 내가 진짜 성군으로서 천재가 돼가지고 하늘 황제로 인정받는 그 순간 너 아직도 아니라 그러고 내가 오늘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저 위증을 죽여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그 황후한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황후가 갑자기 예를 갖춰서 옷을 옷을 차려입는 거죠. 옷을 차려입고 이세민에게 황제에게 절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황제 입장에서는 아니 왜 그러시냐 라고 하니 임금이 밝으면 고준 신하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경하들이 옵니다. 폐하께서 밝으시니 위증 같은 고준 그러한 신하를 얻은 것입니다.
정말 눈물 나지 않습니까? 네. 대단한, 진짜 이세민이 그런 중국 역사상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게 위진과 이 황후의 역할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청와대에서 이렇게 근무하셨던 그분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자신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수사를 하는데, 사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유경수 여사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마음의 중심을 잘 지켰다. 근데 유경수 여사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좀 한쪽으로 이렇게 흔들리시는 부분들을 많이 봤다. 그리고 차지철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보면은 김재규가 시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재규와 차지철 간의 권력 다툼이 그 상황을 만들어냈다. 그러면서 저를 이제 동아일보하고 한 신문하고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아주 깊이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성군이라는 것은 옆에 반드시 쓴소리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쓴소리를 굉장히 지혜롭게 하는 그러한 또 진짜 이건 부인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윈윈 파트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징도 그랬고요. 그쵸? 그래서 위징이 이제 죽고 나서는 이세민은 자기가 직접 묘비를 썼다 그러죠. 네, 묘비를 직접 썼다 그래요. 그리고 3일을 식음을 전폐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위징이 죽고 나서 황제에게 올리는 진언서, 간언서라 그러죠. 이 간언서를 사간에게 미리 보여줬다라는 어떤 얘기를 듣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명성을 얻기 위해서 쇼했다 그러면서 묘비를 박살을 내버렸다 그래요. 그리고 내 공주를 위징의 아들과 결혼을 시키겠다라는 것을 파기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시키고 그러니까 한 번의 오해로 인하여 또 위징을 이제 역사적으로 사약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구려 정벌에 나서게 되는데 잘 아실 겁니다. 안시성 전투.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은 이세민이 눈을 잃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패하죠. 패하고 이제 가면서 위징이 그렇게 반대했었는데, 위징이 있었다라면은 내가 오늘의 이 패해, 오늘의 이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크게 후회했다 그러죠. 그리고 다시 묘비를 세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마음의 중심을 지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쓴소리는 정말 듣기 싫고, 그리고 진짜 죽이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그 쓴소리가 결국에는 성군을 만들고 역사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부인이라든지 남편의 쓴소리, 자녀의 또 쓴소리, 또 내 동료들의 쓴소리, 이런 것들을 귀하게 들어야 돼요. 아부는 얼마나 하기 좋습니까? 아주 술 한잔 얻어먹을 수도 있어요. 아부만 잘하면은. 직책도 없고. 하지만 쓴소리는 욕먹는 거예요. 때로는 사약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유배를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쓴소리 하는 사람들은 진심 어린 마음이 있는 거죠. 진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쓴소리가 역사를 바꾼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이세민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거, 위징을 처음에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의 쓴소리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라면 진짜 내가 하나의 거울을 얻는 거구나. 예,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비춰주고 그 잘못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귀한 거울을 얻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우리 정치사를 보면은 주변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재인 정부를 잠깐 보게 되면은 이번에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국민들한테 회초리를 맞았어요. 네. 그리고 자신들의 실책으로 인하여 보궐선거가 만들어지면은 서울하고 부산만 837억 원의 돈이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후보들이 15% 이상 얻게 되면 국민 세금으로 또 선거 지원금이 나가요. 선거 보정금. 그 선거 보정금만 해도 뭐 33억, 28억 하니까 한 60억 정도가 나갑니다. 이게 다 국민의 고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 당규에다가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실책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면 선거가 우리는 내보내지 말자 할 때 당원 당규를 바꿔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쓴소리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쓴소리.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이건 아닙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까지도 그냥 당의 그러한 모습을 쓴소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국민들이 우리를 바보로 하는 거냐. 837억 거기다가 선거 보정금 60억 이상 총 합치면 또 1500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 정말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쓴소리를 당내에서 내지 못하는 거예요. 청와대도 내지 못하고 대통령도 내지 못하고 당대표도 내지 못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건 적이다. 저건 악마다. 저건 사탄이다. 죽여라. 해가지고 완전히 정치적으로 그냥 매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진짜 아니구나. 다수의 횡포를 저지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국민들이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 쓴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 그 대통령이 내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가장 그게 위험한 거예요. 내가 가장 옳다. 내가 가장 똑똑하다. 다 틀렸어. 니네가 아무리 5천만 명이 얘기해도 니네 두뇌를 다 합쳐도 내 두뇌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독재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히틀러, 폴포트처럼 되는 거예요. 600만 명을 죽여버리고 마오쩌둥 수천만 명, 3천만 명, 4천만 명을 굶겨 죽여버리는 겁니다. 저 참새 한 마리, 참새는 저건 나쁜 동물이다 죽여라. 2억 마리를 다 죽여버리니까 메뚜기 떼가 그냥 해충 떼가 나와서 50%가 농작물이 수확을 거둘 수 없어서 3천만 명이 4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최고로 똑똑해. 니네 5천만 명, 70억 인구가 다 머리를 합쳐도 나보다 머리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그 우물 안에서 그냥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은 죽여. 사탄이야. 이렇다면은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이세민이 진짜 권력의 정점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매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새매, 매 사냥. 근데 그냥 위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그냥 품에 안고 이렇게 감춘 거예요. 또 쓴소리 할까봐. 참 멋있는 임금이죠. 네. 그런데 계속 그냥 위증이
뭐 이런저런 국사에 대해서 논하고, 그리고 이제 위증이 나갔는데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놈 아주 죽여버리겠다. 이거 아주 그냥 위증 아주 그냥 죽여야겠다. 그냥 군사들한테 당장, 처형해라 그랬는데 열 걸음도 이렇게 군사들이 끌고 한 10걸음도 지나지 않아서 그만해라 그랬더니 그만해라. 왜? 그 맞거든 그게. 예? 그게 맞거든. 생각해보면 맞거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왜 그렇게 쓴소리 하는 사람이 없을까? 그리고 쓴소리를 왜 듣지 못할까? 예? 그러니까 뭐 조국 문제, 예? 조국 문제라든지 또는 각종 그 국회의원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말하면은 저거 역적으로 규정하고, 예? 그래서 뭐 그 초선 의원들이 5명이 쓴소리를 하니까 역적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예? 뭐 무슨 오적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참 슬프구나. 예? 저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라면은 보궐선거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텐데, 그걸 듣지 못하는구나. 예?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했어요. 그 역사라는 것이 진짜 쓴소리가 그 역사를 바꿔놓는다라는 그 말이 정말 맞다. 그리고 제가 진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박정희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일하셨던 그분도 하신 얘기가 그런 거예요. 예. 항상 주변에서 유경수 여사께서 현명하게, 예? 진언을 하셨기에 마음의 중심을 잡으셨는데 유경수 여사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심리를 잘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셨다. 그 결과가 차지철과 김재규의 권력 암투로 인하여 그날을 만들었다. 이런 걸 보면서 참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역사는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역사를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쓴소리 하는 사람, 역사를 끊임없이 공부해서 현대적 버전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네, 그 다음에 정말 식견이 넓은 사람, 여기저기 많은 경험을 가지고 다양한 식견을 가지고 이야기해줘서 나의 생각의 저변을 넓혀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또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옆에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한 번의 인생밖에 못 살잖아요. 근데 그 책 속에 보면은 그냥 뭐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소중한 이야기들. 그래서 착한 것만 읽어도 그냥 또 다른 인생을 산 것 같은 경험을 얻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나의 생각에 전환을 꾀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 역사를 현대적 버전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저변, 다양한 경험, 해외 경험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 저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끊임없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탐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옆에서 조언을 할 때 진짜 그 지도자가 성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군이었던 이세민이 결국에는 위증을 잃고 나서 고구려 정벌에 나섰다가 결국에는 패하고 그 이후에 지병을 앓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윈윈 파트너다라는 거예요. 윈윈 파트너. 그러니까 윈윈 파트너가 사라지니까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중심을. 우리 역사에서도 저는 가장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에서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예, 그건 우리가 역사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실수가 있다, 잘못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예,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을 쓴소리를 억압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는 뭐냐면 국민들이 이제 집단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집단 쓴소리를 하는데 그걸 쓴소리를 그냥 억압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예,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은 무리다. 예,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어 엎고 배를 그냥 삼켜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쓴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의 집단 쓴소리가 안 나오죠. 막으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니까. 예. 그러니까 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역사가 기록할 거라고 그래요. 이 당원 당규를 바꿔가지고 자신들 시장의 성폭력 사건으로 인하여, 예? 진짜 진짜 그게 얼마나, 예? 진짜 이 성폭력이, 권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것은 성추행을 하고, 예? 이런 건 진짜 너무 비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가 터졌는데, 참 그 정관을 바꿔가지고 그 당원 당규를 바꿔가지고 이거는 역사에 이제 기록이 될 겁니다. 역사에 기록돼서 계속 누누이 이제 계속 사람들의 말에 오르내리게 될 거예요. 그때 쓴소리를 하는 청와대에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 대통령도 쓴소리 하지 못했다라는 거, 예? 정당의 대표들도 쓴소리 못한 거, 이런 것이 이제 역사에 다 기록이 될 거고, 또 위성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저 거대 양당이, 예? 비례대표 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했던 그 만행들, 이런 것들은 정말 이제 역사의 쓴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쓴소리가 역사를 바꾼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